일제시대 주정 공장이 우뚝 서있던 제주항 주변 공터. 현재 아파트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봄바람은 차가웠지만 반백년 넘게 행방을 모른 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제가 펼쳐졌습니다. 50여 년 전 이 땅 제주를 광란의 섬으로 몰아넣었던 사삼의 와중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영혼들의 억울함을 사설로 풀어내는 무당. 이 주정 공장 털을 다 무당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실순을 훌쩍 넘겨버린 노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흐느낌만 있을 뿐 목 놓아 울지도 못했습니다. 해마다 4월을 맞이하지만은 참극의 기억으로 다가오는 제주 4.3. 4.3 특별법이 제정됐지만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제주 사람들. 통항과 분노를 삼키며 50년을 넘게 살아온 유족들의 울부짖음. 이제 4.3의 의혹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땅에 태어나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물고기 밥으로 바다에 내던져진 제주항 앞바다의 수장 사건은 4.3의 실체를 보여주는 의혹의 첫 장입니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 이곳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는 4.3 당시 손발이 묶인 채 바다에 버려진 수장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수장 사건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세간의 소문으로만 떠돌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제주 앞바다에서의 수장 사건을 취재해온 제주 MBC 4.3 취재팀은 최근 신뢰성 있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00명이 실은 건지 200명이 실은 건 꼭 밤중에 한다고. 그냥 이제 드날 아침 보면 그냥 배에다가 청묵 소절에 나오라 이거예요. 청묵이 아니고 정묵이죠. 피를 넣으면 사람의 피가 나와시니까 그 피는 응고되어 걸자니 이게. 수장된 주민 일부는 숨진 사체로 바다를 표류하다가 일본 스시마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학문적 근거도 접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주변역에서 벌어진, 특히 연안역에서 벌어진 것들은 거의 다 이 대마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대마도 있는 쪽으로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과 일본 스시마를 연결하는 쾌속 여객선. 시속 30노트로 운항하는 여객선이지만 평소에도 강한 해류가 흐르는 대한해협에는 폭풍주의보마저 발효돼서 높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높은 파고로 인하여 선차동료가 심하오니 각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일본 스시마 군도에 들어서면서 파도는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강한 바람은 계속됐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40분을 넘겨 도착한 일본 스시마 섬의 항구 이자라. 부산에서 49km 정도 떨어진 스시마 섬의 인구는 4만 5천여 명으로 두 개 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스시마에는 우리나라 군청에 해당하는 초우가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객선이 도착한 이자라에는 경찰서 등 모든 관공서가 집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스시마 해안이나 부근 해역에서 발견되는 사체는 이곳 이즈하라 항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そういうふうな中で、韓国からのいろんなその漂流の、問題が上がった場合は、当庁といたしましてはすぐ海上保安部に連絡し、で警察に連絡しまして、でその処置をすぐ対処しております。で再度お寺がございますので、そこで来ていただいて、そこでお寺の前で非常に皆様を大事にしたいということで、しております。 취재팀은 일본이 패망한 1945년부터 주간 단위로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한 지방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체들은 1948년부터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이 신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취재했던 기자는 1950년에 접어들면서 밀려오는 사체가 많아졌다고 회고했습니다. 俺が23年って言いましたでしょ。だから23年頃からその影響が徐々にお宅の国内では起こってるはずなんですよね。일본 스시마섬 서쪽에 있는 마을 아소반이라는 곳에서 10km쯤 떨어진 해상입니다. 뒤쪽에는 대마도도 보입니다. 이곳은 제주 해안과는 달리 조간다가 발달하지 못해서 해안가까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론 스시마 해안에서 6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사체가 발견돼서 이자라 항구로 옮겨졌습니다. 해안으로 떠밀려 오기도 했습니다. で遺体が流れてくるわけだからそのたんびにこの鎮守の仕事をしている人たちがその遺体を見つけてそして警察に届けるわけ 제주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대만 안류는 제주 부근 해안을 감돌아서 스시마섬 서쪽 해안을 거쳐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스시마 해안에는 지금도 제주 부근 바다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부유물들이 떠밀려오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제주 앞바다에서 총살되거나 돌멩이에 매달아 수장된 주민들이 이곳으로 떠밀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재팀은 제주에서 체록한 증언과 이곳 스시마 주민들이 목격한 상황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하라 항구에 도착한 사체들은 대부분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のことでその当時はこれ切り通しでしたこんなのはありませんでした、でsampanが板の船に渡るsampanがあってそのsampanをトントントンと降りてそしてふっと降りて下を見たらちょうどsampanとあれですねsampanってあれの蓋が開けてあったんですそれがまだ大きかったですねそれで降りてみたら5体遺体が並んで 돌을 하나 이제 바다로 들어치거니 조근조근 그냥 던지면 마땅 노래갈 걸로 생각을 한 거라. 돌을 이제 던지지 나니까 암만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그 대수리는 거 꽉 잡으면 죽어도 안 놓고 그러니까 이제 떼내 그냥 바다로 던져야 되겠는데 다 묶어놓으시니까 던지를 못했거든. 한 몇 사람밖에 못 던졌다는 거라. 그냥 그 묶은 거 끌러 던져두고 칼로. 그래서 배 안에서 전부 사격시견에 다 죽여놓고 이제 그 바다에 다 돌려려면 그냥 1년으로 해내 그냥 뭐 낚싯줄 매대 대내 그냥 막 던져본 거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며칠여만 썩은 그게 있었다고 우리 축강에 시면에. 일부 사체는 가마니에 담겨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人間が足頬と頭と2人入れてあるんです。2人入れて手を後ろ結ばれて2人入れて
それがやっぱり巾着を持ってきた、そんなとが結構鮮烈に覚えてますね。 한두 구씩 발견되던 사체는 10구에서 수십 구씩 밀려오거나 인양됐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実態やそこらはやっぱり上がる時はあ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もう1体とか2体もあるけども結構こう並んだ記憶ありますね。 이렇게 둘을 전부 묶었어. 묶어가지고 차 안에 딱 50명이야 이건. 한 차에 50명씩. 예. 몇 대입니까? 요때 남포동 싸가지고 2개 싸가지고 금액이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그 정도 작업편 들어오가지고 바로 여기 100m 들어가다가 봐요. 일본 스시마에서 발견된 사체 수습 상황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에는 부산 지역에서도 집단 총살이 이루어지는데 대마도와 가까운 부산에서 밀려간 사체는 아닐까. 네, 부산 쪽에서 물체를 버리게 되면 바로 스시마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 대마도하고 부산 사이에는 한 1 내지 1.5노트 정도 빠른 해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류를 거슬러 가지고 대마도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50여 년 전 이곳 스시마 해상과 해안으로 밀려온 사체가 제주 부근 바다에서 희생된 주민들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その当時から韓国の流れてきた人たちは役場の方が1回受けて、そしてあとお寺さんにお願いをして、でお寺さんが担ぐ人やないやお嬢さんが雇ってですね、そして役場の方も立ち会いをされる時もありましたけど、あとはお嬢さんがもうみんな責任持って埋葬してある。 이 길은 50여 년 전 이곳 스시마 해안가에 밀려온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오르던 서산선사 언덕길입니다. 서산선사의 역사라도 말해주듯 길 옆에는 일본인들의 묘가 정성스럽고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간 산 중턱에는 당시 사체 집단 매장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체 매장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도움으로 발견한 매장지는 대나무와 잡초가 우거진 대나무 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묻을 때 땅 파서 묻었는데 화장을 안 했죠? 도서みんな도서 대나무와 잡초를 해치자 돌을 넣고 계단식으로 무덤을 쌓은 흔적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5、6段はこう広くですねあるから一段に一つじゃないと思いますよ。ずっと結構上までありまして、何段って覚えてないけど 10년 난리 예비검속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동척회사 주정공장에 끌려와 가진 고초를 겪다 한밤중에 손과 발이 묶인 채 어딘지도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 망망대해를 떠돌다 영령들의 육신이 이곳 스시마 섬에 묻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나이다. 제주섬을 방랑으로 몰아 취재팀은 급히 장만한 제수로 제례를 지내는 동안 당시를 목격했고 우리를 안내한 일본인도 불경을 외며 이곳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일본 스시마 섬에서 떠오르는 해돋이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국 땅에서 묻히거나 숨진 날도 모르고 사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제주 앞바다 수장은 사건 은폐라는 의혹에 휩싸인 채 단 한 차례의 진상조사도 없이 반백년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삼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무참하게 바다에 내던져진 채 숨져갔을까? 바로 제주 4.3특별법이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1947년 3월 1일에) 제주 관덕정에서의 만세 사건은 당시 제주의 흉흉한 민심에 표출이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이 숨졌지만
정당방위라는 미 군장과 경찰의 발표는 더욱 주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공무원과 교사까지 참가하는 총파업으로 이어졌고 진상규명보다는 서북청년단 등을 파견해서 더욱 주민을 궁지에 몰아넣게 됩니다. (48년 4월 3일) 무장대의 경찰지사 습격 이후에 다른 지방에서 파견된 경찰과 군인 등은 제주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보는 시각이 싹 트면서 온 섬을 광풍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48년 10월) 해안에서 5km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적지로 간주해서 가옥을 불사르고 주민을 처형했던 초토화 작전이 진행됩니다. 제주 해안은 경비정으로 포위돼서 제주 사람들의 무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이 시기에 경찰이 작성한 형살자 명부입니다. 최근 공개된 이 명부에는 남로당원으로 판정된 주민을 총살시키면서 그 가족 사항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비 검속 시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살자 가족이라는 오명이 씌워지게 됩니다. 압송도 중 행방불명된 주민도 많습니다. 재판 절차도 없이 제주 곳곳에서 직결처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던 분들 그 가족들은 전부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연락을 못하게끔 산에 오고 연락을 못하게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 불쌍하게 그 막 한 대설 난 거 두어설 난 거 막 어린 아이들 어디 가서 전부 죽여버려 했습니다. 산사람의 습격으로 아내마저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태 나니까 지금 말하면 산에서지 남한이 습격된 때 그때 총 맞아 죽어버리십시오. 하지만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은 주민들을 산과들로 피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상하게 누게 뭐 별로 시기자니다 그냥 닥치면 그냥 쏙꼭 심어가 그냥 뭐 좀 죽이고 뭐 그래 겁나 모르겐 그 당시 경하니까 이제 숨을 수밖에. 네, 숨을 수밖에 차이냐 죽게. 49년 진압부대가 구연대에서 2연대 한병선 부대로 교체된 이후 3월부터 피신한 주민을 귀순하도록 하는 선모 공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마을 단위의 대규모 집단 낙살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못 내려온 사람들이 뭐 나간만 하면은 늘 잡히니까 중간에서 떠도는 그런 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오면은 그때 천막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수용을 못해요. 그 겨울인데도. 그러니까 오늘 데려온 사람은 뒷날은 그냥 무조건 또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매일 잡아오고 매일 나가서 죽이고. 제주시 아라와 노형, 남제주군 남원 등 중산간에 숨어 생활하다가 자수하거나 붙잡힌 주민들 대부분은 경찰지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로당원 또는 무장대에게 금품 제공, 시위 참가 등의 혐의로 직결 처형되거나 제주항 앞 주정공장 창고에 수감됩니다. 공장 그 창고가 가두면 그래서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사람 많이 죽었었다. 여름철 주정공장 창고에 수용된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름이고 그러니까 물도 물고 배고프고 뭐야나 정신이 없었다 그때는. 예. 뭐 코로나이거나 하나쯤 하여튼 여름 아니까 여름.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 1,650여 명은 범죄자로 분류돼서 300여 명이 사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주민은 서울 마포와 인천, 대구, 대전 등 다른 지방 형무소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지방 형무소로 옮겨지는 수용자 이송은 주로 해군 LST와 화물선이 이용되는데 이송 과정에서도 많은 주민이 숨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죽지 못해 다 영양 부족으로 그저 내비도 다 죽을 어떤 다 식건 가난에 오죽해다 가다 그네 죽은디 말했는데 내 모르는데 그 배 내릴 때 아무래도 거지 이신 사람들이 그 거론한 아니 우리도 들은 게 없지. 말 대패도 죽여 놓으면 그냥 일이 그냥 피자국으로 말도 못해. 이제 가다가 이제 사람 그때 너인가 죽었는데 우리 배도 죽은 사람이라 끌려달라고 마을가에서 그 뚫리 죽여. 죽은 사람도 안 끌려줘. 이들 주민들에게는 국방경비법 내란과 내란 음모, 간첩, 이적죄가 적용됩니다. 문제명이 내란이었나 싶죠. 아, 내란 그때 걔는 이 국방경비법 32조 33조가 그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란죄가 처수가? 예? 내란죄가 무슨 내란죄 우리가 무슨 그 단순히 뭐 산에 올라간 분이 뭐 무슨 뭐 총 메고 뭐 어디간 싸워봐서 무슨 우리는 여기서 무고한 주민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 15년, 7년 등을 선고한 국방경비법이 어떠한 법률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8년 7월 5일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악명을 떨쳤던 법으로 법규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법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는지는 아직으로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은 분명히 무효인 법령이라고 지금까지 자료로는 판단 내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의 온갖 모순을 떠나가지고 이런 재정 공포되지도 않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가가 국민들을 재판하고 심지어 처형하고 했던 것은 그럼 그 형식이 뭐였든지 간에 사실상은 근거 없는 양민 학살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법률로서 공포된 사실조차 없는 국방경비법이 제주도민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결론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될 텐데 이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학살이라고 표현할 때 얘기하는 그런 학살들뿐만 아니라 그 법 형식은 갖췄지만 그 실체가 없는 이 국방경비법에 의한 재판 과정도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재정 공포되지도 않은 국방경비법과 해양경비법이 법전에 포함되어서 실제로 법률인 것처럼 그렇게 집행이 되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럴 수 있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포감과 함께 엄청난 가혹 행위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자백받거나 조작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산포 경찰서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4.3 당시 산에 피신했다 내려오거나 자수한 주민을 예비 검속자에 포함시켜 작성한 문서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주민 대부분을 범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가족이 총살당했다는 이유로 47년 3월 1일 만세 시위 사건에 참가했다며 또는 산 사람에게 쌀이나 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속 대상자나 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이 문서에 이름이 기록된 주민 가운데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생존자도 많습니다. 경찰은 무장대와 연계관계, 즉 금품을 제공하거나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일제 경찰과 비슷한 방식으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못당 버치면 발더라면 거꾸로 발로 창형 허구령하면 너 누우면 안 가온 거니까 뭘 주게. 지금 어떤 게 있느냐면 가온 거면 100% 골아질 건데야 못 가오니까 아이고 모르거든요. 또 이제 허당분이나 저 전기현역구나 매마는 것보단 못 견딥니다. 아이고 했습니다. 그냥 클러놓으면 어떻게 했느냐. 가온 거면 100% 골아질 겁니다만 안 가온 거 또 모르면 또 먹고. 48년과 49년에도
가혹행위가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가스물을 넘긴 여성에게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며 엄청난 고통을 줬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로 그 바락바락 지네 모아서 뭐하려고 지르는 거. 앉은데? 얼마가 되겨? 하나도 앉아. 야, 앉아. 유연하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일로 그냥 막 반응만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마시? 연필로? 만년필 때. 만년필로 절필. 예. 이게 막 찔리면 발문을 해놔. 나 다른 말 할 거 없을 때는 안에 이제 막 물리칠 때다게 물리치면 다간이 두드려 가면 산 것이 원숭이다. 산 아들만 찾아오고.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혹시 현재 자식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나보고 이제는 형사들이 못 알아들어가네 악질행하면 이제 막 때려 맞은 광목으로. 가혹행위는 비단 실정법 차원을 떠나서 반인륜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시가 해방 공간의 혼란 시기였다는 용어로 가혹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강압수사의 결과가 재판에 받아들여지고 50년이 넘도록 전과자로 남아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안 했수가. 그것 때문에 여기 조금 잊을만 하면 좀 저 서귀포 경찰서 쪽에 오라 자꾸 해그네 그저 겉들말 자꾸 들어보는 거죠. 어떤 게 것이겠냐. 그 때문에 이 남한 이리에 사는 우리 연고지가 어떤 사람 죽어본 데 집중해. 라고. 49년 6월에는 경찰이 이처럼 가혹행위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A급은 사형, B급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견을 달아 군부대에 인계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1945년 10월 9일 미 군정청 법령 11호 38도선 이남의 조선 이민에게 차별 또는 압박을 가해온 다음과 같은 법령, 조령, 명령을 폐지한다. 다음 정치범 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경찰의 사법권. 즉 경찰의 사법권이 폐지됐는데도 이를 계속 유지하는 불법이 자행된 것입니다. 50년에 작성된 이 경찰 문서에는 49년과는 달리 CD급을 총살시키도록 했습니다. 예비구속 실시의 권한권. 예비구금은 범죄로 인한 구속이 아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떠한 방책도 취하지 말 것. 계엄사령관의 명령도 어기고 계속 불법이 자행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목숨을 건지기도 했지만 잘못된 조사 때문에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생활해야 했던 주민도 많았습니다. 시에 저소에 놀았다네 저리 시끄러네. 나 배탕 갈 때는 어떤 건 집을 타도 타그네 바닥물로 튀어들어밀렸나 이쪽에 바닥물로 튀어들잖아. 그 신경이관 폭하게 잡아보는 딸은 어때 그제라도 죽어버리게라 좀. 나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가면 골마라 방 살지 못해. 군부대가 총살을 지시하고 경찰이 총살을 집행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용된 주민에게 가해진 행위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절로 일게했습니다. 양면을 잡아다 놓고 여자 남자를 잡아다 놓고 옷을 딱 벗겨서 이래 포위한다고 그래. 포위해서 거기서 저 교매를 붙인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그냥 막 몽대로 스스로 패고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이제 저 새사슴이 가서 그냥 총살시켜버리고 그런 야만적인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같은 민족끼리. 결국 무고한 주민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귀중한 목숨을 빼앗고 오랜 세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4.3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당시 경찰이 체포한 사상 관련 주민들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하는 부분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4.3
관련 주민들이 고문, 폭행, 협박을 당하여서 자신들이 남로당원이다, 연락책이었다, 또 뭐 산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혹은 당시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런 허위 자백을 해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은 이들은 그 재심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재심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주시 봉계동 4.3 위령공원 부지. 이곳에서는 올해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위령제가 봉행됐습니다. 4.3 당시 다른 지방으로 끌려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행방불명인 가족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이거는 전예무업천이라고. 광주 사태는 그래도 왔사나 하고 이런 것이었지만은 제주도민들은 아무것도 집에 있으나 다 심어 살고, 심어당 그렇게 징역 보내고 심어당 저 어디서 죽였는지 모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억울하면 어찌 참을 수가 있는 거나. 행방불명인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차별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 호르몬이 밑에서 이제 배웠다는 게 뭐 고작 중학교인데 어디 경비라도 설려면 이거 저 뭐 부한관계 그 뭐로가 퇴짜 맞고 그래 여러 번 그런 그 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그 누명을 벗겨줄 것을 이제 호소합니다. 우리는 당시 적용한 법률과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을 앞서 확인했지만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9년 제주항 앞 주정공장에 수용된 주민들은 관덕정 부근에 있던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판 기록을 보면은 재판 과정을 거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한결같이 어느 날 어디론가 끌려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은 후 다시 주정공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차례도 몰랐는데 그 전부 그 어딘 차례도 모르고 그 뭐 기다라는 뭐 큰 집 같은데 거기 모여가서 뭐 호명 부르는 건 앞쪽 이름 불렀네. 뭐 그 이름 부르면 대답하고 뭐 한 건 아는데 그게 재판인 모양이라고 했어요. 헌번에 뭐 100명이요 뭐 하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누가 변호사? 모르죠. 거기에 이제 군에서 저 변호사가 나왔는지 어쨌든 그런 걸 모릅니다. 며칠 뒤 화물선이나 해군 함정에 태워져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길에 이 배로실은 가는 각 행부자가 가는 뭐 알도지 갖고 그저 개우 목숨을 살아놓는 누구인지 모르고 두 사람도 몰라. 재판 기록에는 형량과 제명 등이 기록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형무소에 가서야 무슨 죄명인지 몇 년형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죄라도 거시기 하면 하지만은 마푸간 누제다 마푸 무뚱에 왔다 놔서 너도 무기 200 몇 명. 이제 됐다 이제. 거기 가서 15년이고 뭐 국방경비법 위반이라고는 그런 국방경비법 위반. 32조 뭐 33조 위반이라던가 32조 33조 위반이라고 하던가 경에는 거기가 나라지 여기 신제 뭐 그건 통 몰라십죠. 자신들에게 적용된 법규와 형량을 몰았다면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상황이 49년도이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은 5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어서 54년도 그 이전은 구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일제형사소송법입니다. 일제형사소송법의 적용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판결에 선고를 할 때에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고인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문과 이유를 낭독하고 또 주문의 낭독과 동시에 이유의 요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들은 내용으로 본다면은 재판 선고 과정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이나 대구, 인천, 대전 등 다른 지방 형무소에 보내진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5년형을 선고받고 목포 형무소로 보내져 경상북도 김천과 경기도 부천 형무소 등을 옮기며 옥도를 치르던 한 주민이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입니다. 부모님 전상서. 소자는 객지 생활에서 먹고 자는 일이 여전하오니 안심하십시오. 집안일은 매형에게 부탁하였으니 소와 말 잘 돌봐주십시오. 7년형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주민이 한국 전쟁 발발 2달여 전에 써보낸 엽서입니다. 어머님 전상서. 불효한 자식은 덕택에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처부모님 역시 무사한지 알고자 합니다. 편지를 받은 후 속히 답장해 주세요. 가족들이 보관해온 이 엽서들은 내용은 함축적이지만 대부분 가족과 집안일을 걱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엽서의 주인공들은 그래도 형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기대감을 갖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처형된 사실이 최근 공개된 미국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집단 처형은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육군정보국 CIC 최고 책임자인 김모 대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전 형무소에 수용됐던 주민들은 그나마 낭월동 부근에 집단 처형된 사실이나마 알려지고 있지만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행방불명인으로 처리돼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대전 형무소에 갔는데 무슨 죄가 있으며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있더라도 7년 형기를 마치면은 이제 집에 돌려보내야 줘야 되는데 공권력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기름에 태워 죽이고 이거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언제 처형됐고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상특별법에 근거해서 진상규명 작업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불법적인 사례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그 재판 과정이 엉망이었다든가 재판이 성립도 안 됐다든가 또는 형기가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감금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를 다 추려내서 그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겁니다. 최근 경찰이나 정부가 작성한 형살자 명부와 재판 기록, 주민 심사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로 조작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자료만 보았을 때는 제주도민 대부분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정부에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다시 말해서 제주도민을 최근까지도 공무원 임용과 외국 여행 등에서 제한해왔던 연좌제의 근거가 됐던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9년 미국을 유학 가기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여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 아내는 몇 개월 후에 실성해가지고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 20년 동안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방황하게 됐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경찰대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공공연하게 잘못된 자료가 나돌고 있는데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혀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문서가 4.3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4.3이 발발한 해인 1948년 5월 당시 제주농고 운동장에 있던 미국 막사 전경입니다. 기대에는 성조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주 4.3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비롯해서 자료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제주도 차원에서 활동은 극히 미약합니다. 4.3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나 경찰, 국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모두 공개돼야 합니다. 자료 공개와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부 단체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인용해서 억울하게 숨져간 주민과 그 가족들을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거꾸로 무슨 그 사상적인 색깔 시비를 입힌다든지 할 때 우리 영령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짓밟힌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릴 것은 가려내고 그 진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앞으로 후대에 다시 인권을 짓밟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과제인 만큼 모두 다 그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4.3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실정법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당당하게 사과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가 왜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본질론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인간성 범죄는 어떤 국가가 실정법으로 그걸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삶의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의 근본 원칙, 그것의 유린이라고 봅니다. 제주의 4월은 지난 50년 동안 간직해온 통안의 세월로 잔인하게 멍들어왔습니다. 위령제를 지내는 유족들은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족쇄 때문에 답답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반드시 바로 짚어 정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 부근 바다에 내던져져서 여지껏 바다 또는 일본 스시마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 제주에서 또는 다른 지방 형무소에서 억울하게 숨져간 제주 사람들, 적용도 절차도 무시된 법률로 목숨을 잃거나 한평생 숨지기며 살아온 피해자와 유족들, 제주도민 치고 4.3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듯 족쇄가 되어온 이념의 굴레를 벗겨줘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같은 갈등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가 이념과 갈등의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 하늘을 나는 새, 이름 모를 풀벌레 하나까지도 함께 어울려 상생하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대립과 반목의 매듭을 풀고 공존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